영국군 노무대에서 1951년 5월 국민방위군이 해체되어 당장 숙식을 걱정하여야 할 처지에 사촌 밑에서 소대장으로 있어 나와도 자연히 친하게 지낸 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연합군 영국군 부대 소속 노무대원의 책임을 맡게 되었으니 같이 가자는 것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나로서 망설임 없이 받아들여 대구 외성과 기차로 의정부까지 가서 의정부에서 영국군 트럭에 실려 중서부 전선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멀지 않은 곳에 강이 있었는데 이것은 임진강이 됐다. 대원이 100명 남짓 되었다고 생각되며 하는 일은 파손된 도로 따위를 공사하는 일이었다. 영국군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하고 그들이 주는 식량과 통조림, 피난가고 빈집이 된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아주 적은 돈이나마 받게 되었다. 3, 4소대 중 내가 한 소대의 장이 되고 동시에 의무 책임을 맡게 되어 약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힘든 노동도 아니었고 당시 환경으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해야겠다. 비록 최전방은 아니었지만 그리 먼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가까이 대포 소리가 밤낮 없이 들려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였지만 작업 중 찰과상 같은 경상은 소독약으로 해결되었지만 내과적 질환이 문제였다. 식수도 문제였지만 부식이 주로 쇠고기 통조림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는지 설사 이질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배급받은 미군 약품의 용도를 알기가 어려웠고 영문 지식도 짧아서 통역관에게 보여줬지만 의학 전문 용어였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대원을 데리고 야산에 가서 삽주 뿌리, 익모초 이런 것들을 채취하여 다려 먹이기도 하였고 나 자신도 이런 것을 다려 먹어야 하였으니 약품 중에는 이런 병에 대처하는 약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55년 전 나로선 처음 대하는 약들의 노루꼬리의 약 지식으로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반성을 하게 된다. 대원들과 함께 작업장에 나가면 유별나게 설쳐대고 욕지거리를 잘하는 영국군 중사가 있었는데 나도 그와 만나기를 꺼려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다. 그것을 자주 보게 된 품이 있는 한 병사가 나의 귀에다 대고 He is ignorance 라고 그랬다. 나의 직감으로 그를 비하하여 하는 말인 듯 눈치로 알겠으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한 사전을 건네주었더니 찾아 보여주어 ignorance란 무식, 무지라는 뜻으로 그가 무식장이니 탓할 것 없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살벌한 전쟁터에서 타국의 지성인 군인을 만나게 된 것이 위안이 되었다. 무식하면 계급을 중시하는 군인 사회에서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된 일이었다. 여름, 가을이 후다닥 가고 겨울이 왔다. 길가엔 동사로 보이는 중공군 병사의 시체를 처음 보게 되었다. 국가에서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압록강까지 북상하였다.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중공군에 대해서 적의를 불태우고 있었지만 나는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어야만 했을 그 병사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그 부모 형제는 그의 무사 환국을 빌고 바라고 또 바라고 있을 터 잊고 있었던 부모 형제가 몹시 그리워지기도 했다. 내가 이곳에서 인간성에 대한 풀리지 않는 회의에 빠진 일이 생겼으니 그것은 통역이 2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은 40살 전후, 한 사람은 30살 전후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다 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대장 강이라는 사람이 이 2사람을 잡아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하여 마치 죽여버릴 것처럼 날뛰어 그들 아픔의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되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직감하였을 소대장 누군가 나서기를 나는 내심 바랐으나 그 강대장의 기세에 눌려 누구도 주춤주춤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나에게 이것이 감지되어 내키지 않았지만 내가 강에게 잘못이 있으면 말로 하여야 하지 그러지 말라고 그가 기분이 상하지 않게 낮은 소리를 내기는 낸 셈이었다. 날뛰는 미친 개 앞에 선 것처럼 공포심이 생겨 제지하기가 어려웠는데 제풀에 풀렸다고 할까. 그들이 반주검이 되어서야 멈추게 되었다. 나는 여기서 인간의 적나라한 광기를 목격하였고 그 큰 충격에 몸서리치게 되었다. 그 이유가 고작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런 정도의 이유에서였다면 그 얼마나 두려운가. 이 사람이 월남하여 서북 청년단에서 소위 빨갱이라는 사람들을 그 죄상도 잘 모르면서 두들겨 패고 죽이는 무리에 가담했다는 어렴풋이 들은 소문을 씁쓸히 회상하게 되어 우리들이 계급장을 단 정규 군인도 아니고 비록 절대적인 상명하복을 필요로 하는 군인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뚜렷한 잘못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비인도적 얼건 행위로서 단죄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강이 두 통역에게 반감을 가지게 된 원인을 추리하여 보면 아주 간단한데 그 당시 영어 통역을 한다면 다분히 교육과 지식 수준이 높았던 편이었고 강은 이런 면에서 꿀리는 입장으로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에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터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고분고분하지 않아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크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자신이 중대장이라는 직권을 크게 부각시키고 그들을 굴복시키려는 이 폭행이 오히려 그 자신이 유치졸렬 비인간성을 폭로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하거늘. 오늘날 군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폭행이 자신의 실력이나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자신 없는 삐뚤어진 자존심과 옹졸한 성격이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진작 청산되어야 할 악행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겪어보아야 아는 것. 이후 이 사람과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느껴졌으나 인연을 끌 수가 없게 되었다. 반년 남짓 되어 이곳을 떠나 그는 서울로 나는 부산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나 내가 수영 비행장에 취직하고 그때 정한 하숙집과 이 사람의 약혼자 처녀의 모친이 친정이 바로 이웃이었던 것이다. 이분은 치마폭이 넓었다고 할까. 지나칠 정도로 많은 배려로 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곳에서 생긴 일들은 부산 피난기에 다시 쓸 예정이다. 그 후 그가 결혼식을 한다고 처가에 와서 잠시 만나본 후 그는 서울에 신혼생활을 차려 별로 접촉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년이 지나 동교동 한의원으로 찾아와 자기 처가 체하여 배가 아픈데 식체를 없애는 약을 지어달라고 했다. 배가 아프다고 다 식체가 아니고 담석증, 췌장염, 맹장염도 있으니 데리고 오던가 오기 어려우면 그곳 가까운 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지 자칫 시간을 늦추면 큰일 날 수도 있어. 라고 내가 거절을 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보여져 그는 나의 선의의 거절을 공짜 약값이 될 손실로 오해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기에 이 사람의 일방통행의 고집을 꺾기가 어려움을 체험한 나로서는 무거운 마음 실로 내키지 않았으나 약을 세 첩인가 지어주면서 약을 먹는 중에 복통이 덜하지 않으면 당장 의원으로 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당부는 뒷등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듯했다.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이 사람이 또 와서 그 약을 먹으니 배가 덜 아프고 효과가 있으니 더 지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반신반의하면서 또 세 첩인가 지어준 것이었다. 2번 공짜 약에 건성으로 고맙다는 말을 주고 곧 가버렸는데 그리고는 나타나지 않아 나는 그 결과가 궁금해졌다. 몇 년이 지나 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어 서울 시내 시립병원에 근무 중인 강 씨의 처남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큰 누이가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나는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 되었다. 이 병은 빨리 진행되며
입으로 마시거나 먹는 것을 절대 금하고 혈관으로 수액을 하여야 하는 병이었거늘 적합하지 않은 약을 입으로 먹여 병을 악화시키고 적정한 치료를 늦춘 결과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생각되니 당시 그 실상을 모를 그 앞에 변명을 못하고 그에게 밀려 냉혹히 대처하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하고 큰 회한으로 남는다.